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022년 9월 5일날 방송할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고고TV가 고민하다가 유승민의 차기 당대표 또는 정치 재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물론 고고TV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고TV가 한 3년여를 보수 개혁주의자로 중도층까지 확장해야 되며 탈진보까지 아울러야 된다 하는 방송을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힘은 망하는 길로 들어갔어요. 망하는 길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윤석열 정권은 과연 5년을 견딜 것인가 하는 문제로 들어갔고, 언제 김건희 사태가 폭발적으로 터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들어갔고, 또 이재명 가지고는 국민은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민심이 형성될 것이며, 또 윤석열이가 중간에서 하야를 하든가 물러나게 되면은 전국은 다시 대혼란에 들어가며 과거의 탄핵 트라우마 같은 것이 국민에게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민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게 고고TV의 요새 생각입니다. 고고TV가 4.15 총선 이후에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갖고 나오면서 그때부터 저래 가지고는 도저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우리가 보수가 이기지를 못하니 그때부터 보수를 완전히 개혁해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게 이준석과 보수 개혁주의자로서 고고TV가 유승민이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따라가는 형태를 갖다가 고고TV는 구상을 하면서 방송을 했었어요. 물론 그 맨 위에 김종인 씨가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 고고TV가 여기저기 물어본 결과 여야 정치권을 물어본 결과 김종인 씨와 이준석과 유승민이는 각계격파로 지금 들어간 상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힘은 지금 이준석의 가처분 인용으로 인해서 국힘은 사법의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의 몰락을 가져왔고 정치가 지금 없어지는 단계예요. 그게 윤석열이가 했던 이준석이 했던 그건 그래요. 그러면은 전국은 앞으로 폭풍같이 휘말릴 텐데 현재 휘말리고 있고 불을 싸질렀다 그랬죠. 제가 이준석이가 못 먹는 집에 불이라도 지르자 하는 게 이준석이에요. 나는 빈대고 벼룩이니 통통통통 튀어나오면 된다. 이거에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처분이 인용되든 이준석이가 3차, 4차 가처분까지 했잖아요. 그죠? 새 비대위 또는 과거 비대위원들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이준석과 이준석 측들은 법적으로 이제 현재 국힘 친윤 세력과 싸우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준석이가 그 성상납, 성의혹 비리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준석이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정치인이라면은 성비위, 성의혹이 터졌으면은 그 창피해서라도 도덕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형사소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게 벌써 터졌으면은 일단은 국민들한테 이런 의심을 줬고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타격에 의해서 일단은 사과하고 물러났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부정을 하고 있고 이준석 반대파들은 그거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 있어서 대선 전에 이준석과 윤석열의 갈등, 또 그거는 뭐 잘되기 위한 갈등이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징계위 과정, 당후본 정 6개월 내부 총질 문자. 그 내부 총질 문자보다는 징계위 과정이 6개월, 8월 7일 날인가 8월 8일 날 때린 거, 7월 8일 날 때렸나요? 그런데 그때 그 이후로 이 당은 몰락이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실적인 문제에서 정치는 살아 있어야 되며 정치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며
국민들이 진절머리가 나는 이 정치 상태에서 누가 국힘을 접수할 것인가 하는 싸움이 들어간 거죠. 그게 권력투쟁이라 그러고 내부 총질이라 그러는데 다 개소리야 그거. 지들이 살기 위해 사는 거야. 이준석이나 친윤들이나 지들이 살기 위해 사는 짓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 국민님들은 정치인을 우상하지 말라. 정치인을 존경하지 말라. 정치인은 우리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들은 우리 선거권에서 피선거권 당한 그들은 국민의 모섬이고 봉사자들이에요. 그 자체를 잊고 지금 흉흉한 민심에서 이준석과 윤석열이가 저렇게 지랄 발광하면서 싸운다는 거죠. 그러면은 국힘에 누구라도 그러면은 재건을 시키거나 보수를 누구라도 재건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당대표가 누가 나올 것인가, 차기에. 뭐, 김기현도 한다 그러고, 뭐, 권성동이도 한다 그러고, 권성동은 못해요. 그 다음 안철수도 한다 그러고, 안철수는 해봐야 당대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현재. 그 다음에 나경원도 한다 그러고, 이준석은 자기가 한 번 더 하려다가 저런 꼴을 당하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유승민이가 남았다. 제가 꾸준히 말씀드린 게, 대선 이후에 앞으로 윤석열 정권가 각을 지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면서 치고 올라간 사람이, 그 정치인이 당내에서, 야권은 당연한 거고, 윤석열을 치는 것은 그 사람이 차기 리더스로 부각될 것이며, 차기 지도자의 반열에 오를 것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준석 사태로 당이 아주 몰락가정에 들어가고 정치가 실종에 들어가는데, 유승민이가 당대표를 나오면 좋다. 고고태베이가. 지더라도 나와라. 그게 정치인의 생명이다. 당대표 출마해서 떨어지더라도 나와야 되며, 차기 총선에서, 대구 고집하지 말고 서울 나오고 경기 나와서, 경기 나와서 승부수를 또 한 번 걸고, 떨어지더라도 도전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은 윤석열 말대로 정치를 은퇴하고, 전혀 활동을 하지 않고 외국으로 안 나갈 경우라도 전혀 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유승민이가 지금 깔짝깔짝 정치를 재개할까 말까, 이준석 사태에 얹혀가지고 뭐 아바 노래도 부르고 뭐 소녀를 위로하는 노래 그런 거 나 잘 안 봐요 솔직히. 또 과거 영상들도 올리고 페이스북도 내고 이런 상태이죠. 그러면은 그 과정만 보면은 유승민이가 이준석 사태에서 발을 들일까 말까 하고 있는 게, 그게 제가 듣는 여야 정치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유승민이는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다는 게 꿀뚝 같은 심정이다. 당대표에 출마하고 싶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유승민이가 지금. 제가 취합한 결론은 그냥 아무한테 안 물어봐요. 고고TV는. 여권, 야권. 고고TV는 오히려 야권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현직 정치인이. 고고TV는 민주화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야권 애들은 야권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지난 대선에서도 유승민을 제일 무서워했어요. 홍준표나 윤석열이 나오면은 할볼만 하다 했던 거고, 유승민이 나오면은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게 현재까지도 민주당 애들이 생각하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따라서 민주당 애들은 국힘의 차기 당대표가 유승민이가 되면은 당계획을 몰아칠 것이며, 당이 정상화된다. 그래서 유승민을 아직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민주당 애들이에요. 유승민 차기 당대표가. 그리고 여권 쪽으로 보면은 친육 애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육 애들, 즉 유승민을 배신자로 프레임을 씌우고 지금까지 괴롭히는 애들. 근데 국힘 내외 의원들은 보면은 그 자유우파 유튜버들 같이 그런 식으로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안 가두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왜 그러냐 하면은, 여권에서는 지금 국힘 쪽에서는 이준석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내부적인 의견이 99%예요. 거기서 깔짝거리는 애가 이제 김웅이하고 하태경이하고 뭐 허나 걔는 전혀 영향력이 없고 그런 애들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는 이준석의 재기나 이준석의 정치권 복귀가 불가해요. 이준석이가 이념이나
사상이 없는 애라는 게 요번에 다 드러났어요. 쉽게 말해서 보수의 이념이 없는 게 드러났어요. 걔가, 이준석이가. 좌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12년 전에 행복위원회로 박근혜에 의해서 차출돼서 그냥 정치를 싸움과 공격과 갈등으로만 배운 애예요. 요번에 나온 게. 거기서 역사적인 인식과 또는 당내 보수의 가치가 어떻게 되고 보수의 성장, 그걸 모르는 애예요. 이준석이가. 그게 당내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 발각이 된 것은 친윤계나 친유계, 그러니까 친윤석열이나 친유승민 계한테 다 발각이 됐어요. 이번에 이준석이가.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자기 당대표가 고고TV에는 유승민이가 나와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인데, 제가 한 2달 동안 말씀드린 게 있어요. 국민이 불러낸다. 국민이 정치의 신물을 갖다가 일으켰으며, 국민이 윤석열, 이재명을 떠나가지고 신물을 일으키고 국힘이 저렇게 망가지는 걸 보면서, 기존의 유승민을 배신자 프레임으로 몰고, 자유우파 유튜브 애들한테 세뇌당한 사람들이 그들은 일부에 불과하다. 그들을 갖다 끌어들이는 게 윤석열이고 친윤들 일부인데 그거 가지고 유승민을 요번에 못 막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있다. 정치는 저렇게 되면 안 되며, 윤석열 같이 해도 안 되고, 이준석 같이 해서도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찾기를, 그럼 국힘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나? 쫙 반으로 갈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좌와 우로, 중도 분들이 다 심판을 하지만 양쪽으로. 하여튼 의견이 5대5로 들어가면은, 이쪽에 보수 중도 5대5들은, 그럼 국힘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정치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합리적 이성은 유승민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유승민을. 그러면은, 고고TV가 말씀하시기를 유승민의 선동력이나 판단력이나 또는 시세 적용력이나 그게 대단히 부족한데, 요번에 유승민이가 제가 몇 달 전부터 찔끔찔끔 이준석 때문에 유승민도 위험하다. 이준석 때문에 유승민도 망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현재 이준석이가 이렇게 되는 과정을 고고TV는 어느 정도, 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을 예측했죠. 마지막에는 국힘에서 친윤들이 이준석의 제명이고 이준석의 국민의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유승민이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제가 그 방송 중에도 말하고 그러기를 이준석과 유승민은 교집합이 없다. 거의 없다. 이준석이 하는 정치는 지금 100% 공학이며, 요새는 공작이 들어가요. 얘가 공학과 공작이며, 그 다음에 갈등의 양산이며 갈라치기며, 그죠? 약자와 강자의 갈라치기, 또 세대 갈라치기를 시도했으며 남녀 갈등을 갖다가 시도하고 나서 2030들 또 세대 갈라치기를 들어갔는데, 저것은 갈등의 정치이고 통합의 정치나 또는 미래 정치가 아니다. 그럼 국민들은 그런 걸 이준석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중도층이나 또는 탈진보 또는 좌파 그런 2030 일부가 이준석을 무지몽매하게 반지성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으므로 여론 선동전에 들어갔는데, 그 영향이 유승민한테까지 간다. 유승민이 이때까지 갈등과 갈등의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참 반듯한 정치인이죠. 그죠? 유승민은 어떻게든 하회와 치유와 또는 통합의 정치를 원했어요. 보수의 가치가. 그게 보수의 가치예요. 그 좌파라는 이념이 경제 언론에서 나오고, 좌파라는 것이 막시즘, 마오쩌즘, 주사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정치의 도구로 삼는 것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를 갈라치게 하면서, 가진 자에 대한 정오, 가진 자에 대한 적의를 내뿜으면서 공산주의 혁명에 가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준석이 요새 시연하는 것은 그런 정치다. 내가 볼 적에. 근데 유승민은 그렇진 않다. 갈등을 요구하지 않았고, 어떻게든지 빈자와 약자와 또 강자들이 화합하는 정치를 원했다. 그걸 국민들이 봐서 유승민을 갖다가 국힘으로 해서 인재로 갖다가 다시 한번 불러내지 않을까 하는 것이 고고TV의 전체적인 판세예요. 그런데 이준석이 요새 너무나 부각이 되고,
거의 그 커뮤니티나 인터넷에 이준석에 대해서 몰고 가니 이준석을 따르는 20대 남자 일부들은 유승민까지 이준석 밑으로 두면서 유승민까지 공격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준석의 이제 해괴망측한 정치 개혁을 당내 민주화 저것은 당내 민주화 좋아요. 개혁 좋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같이 먹고 같이 개새끼들이 먹어보면서 쥐도 개새끼였으면서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개새끼다 하는 게 그게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이 유승민까지 공격을 하고 유승민까지 누르려는 현상이 들어왔고 친유들과 그 유승민을 갖다가 합리적인 그 보수, 합리적인 개혁 보수를 따르던 사람들도 현재는 당내 민주화와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준석을 밀고 있는데 그들이 현재 유승민의 존재감 부각을 갖다가 막고 있다.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유승민이 위험해지며 이준석 때문에 유승민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게 고고TV가 몇 번 찔끔찔끔 말씀드렸지만, 그럼 여기서 이 유승민이가 할 일은 뭐냐? 유승민이가 할 일은 이준석을 제끼고 유승민식의 정치를 다시 갖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에 붙고 이준석이 2030 따라다니는 저 세력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전체 유권자가 투표로 들어갈 적에 2, 3%뿐이 안 돼요.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대나 30대 그 일부들은. 그러면은 유승민의 정치, 유승민의 가치가 다시 나와야 되는데 당대표 출마하려면 1차적인 게 당대표니까 이준석에 기대면 안 되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2030한테 기대면 안 된다. 그러면 유승민의 가치와 유승민의 계획적인 보수관이 훼손이 된다. 말씀드렸죠. 이준석은 갈등과 공작의 정치로 들어가고 적의 정치로 들어갔다. 자기를 타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적이고 자기를 타치하는 사람은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다. 애들이 내민같이 지금 질주하기 시작했다. 그거를 유승민이가 보고 이준석이 힘이 세네. 나도 저걸 갖다가 좀 2030의 지지를 받아서 어떻게 해볼까? 그러면 또 형편없이 유승민은 나락으로 빠질 수가 있다. 유승민은 유승민만의 정치를 하고 유승민만의 생각을 갖다가 다시 정립해서 이준석하고 거리를 둬야 한다. 그러면은 유승민계나 유승민을 따라가는 젊은 정치인은 그래도 이준석 팬덤을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당대표 선거를 하다 나는 유승민을 찍게 돼 있어요. 차기 총선도 마찬가지고. 유승민은 이준석하고 거리를 지금 완전히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는 원래 이런 방향이었고 여야를 갖다가 취재해보니까 전직 정치인을 취재해보다 보니까 유승민 옆에 전략을 갖다가 구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지금 경기지선대 좀 관여해보니까 거의 없더라고. 저래가지고 무슨 대권을 잡고 저래가서 무슨 경기지사를 먹나 하는 생각이 그 당시에 들었어요. 고고TV는 언더에서 그런데 정치라는 것은 공작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예요. 그 공작이 없으면 정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정치는 100% 투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번에도 지금 유승민 같은 경우가 이준석에 기대면 안 돼요. 이준석에 기대면 자기만의 색깔과 정치를 갖고 나와서 당내 개혁과 전체 정치 개혁을 유승민은 갖고 나와야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그대로 유승민한테 주세요. 유승민한테 내가 문자를 넣고 전화 시도해보다 안 받더라고. 주세요. 이 영상을 그대로. 그러면은 지금 유승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는 하고 싶은데 여기저기 자문은 구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친유계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또 과거에 정치를 했던 친윤계들한테도 어느 정도 자문을 구하고 있을 거예요. 제 추측에 의하면은. 근데 친유계 쪽에서도 이준석을 멀리하라. 이준석이 유승민 밑에 무릎을 꿇기 전에는 도와달라 그러기 전 절대 나서지 마라. 그거 내가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타고 넘으려고 그러고 유승민을 이용하려고 하시냐. 어제 같은 경우 그 광주 김광석 거리에서 유승민을 몇 번이나 언급하는 걸 보고 이준석이가 난 기가 찼어요. 유승민 밑에 전략 전술과 형세 판단을 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제가 보면은. 그래서 이준석한테 찔끔 페이스북도 날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아반으로도 틀어주고 내부 총질 문제지. 그 징계 문제는 경찰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해도 됐다. 똑같은 말을 하죠. 지금 일반인들하고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하고.
어? 그게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어? 한번 탁 나올 적에는 확실한, 선동이나 폭발력을 갖던 큰 물음을 던지고 나오는 것이지, 왜 이준석한테 할까 말까, 기댈까 말까, 2030한테 기댈까 말까. 자, 여기서 또 말씀드리죠. 그래서 유승민 옆에 그 친육 애들도 내가 보면은, 이준석을 멀리하라, 간신을 멀리하라, 큰 정치를 하라. 이런 사람들하고 이준석한테 붙고 이준석에 편승해야 사람들이 두 부류로 있어요. 친육 애들도 과거 한 10명이라고 치면 국힘 내부에. 그러면은, 지금 친육 애들도 통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유승민은. 제가 듣는 이야기로는 간신들 이야기만 유승민이가 듣는다는 거야. 이준석 이용해야 돼요. 이준석하고 같이 가야 돼요. 그거는 100% 안 돼, 내가 보면. 언제 유승민이가 이준석 그거 했어? 이준석한테 의지했어. 대선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가 이준석의 그걸 폭 가져가서 2위 해야 되니까, 아이고, 나도 요번에 이준석한테 붙은가? 이준석의 시대는 당분간 갔어요. 5년 안에는. 응? 자기 정치를 해야 되며, 자기 목소리를 내야 되며, 이준석한테 의지하면은 큰일 난다. 그냥 있어도 이준석 표들은 유승민한테 와요. 그러면은 당내로 들어가 봅시다. 당내 5060이 지금 주류죠. 당원들이. 5060, 70 주류예요. 그들이 2030이 아무리 이준석이가 당내 당원 가입을 독려하지만은 그들은 기존 당원들의 3분의 1도 안 돼요. 이준석이가 2명을 입당시키면은 기존 보수들, 쉽게 말해서 기득 보수들도 2~3명이 입당을 하는 구조에 더 할 수 있어요. 그거 당협위원장들이 그냥 시키면 되는 거야. 당협위원장들이, 기존 보수들이, 따라서 기존 보수를 상대로 해서 유승민은 당대표를 출마할 경우에 자기 정치를 할 때 기존 보수들을 공략을 해야 돼요. 5060, 70을, 제일 좋은 게 박근혜하고 타협을 보고 화해를 하는 건데, 이 용량이 작아가지고 유승민이가 선비기질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더라도 그런 당협위원장들을,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5060, 70 그거를 갖다가 갖고 있는 영남, 강남을 갖다가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유승민이가 갖고 있는 당내 세력이라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당 위원장이 지금 유경진이고 부위원장이 김웅이고 걔 김웅이 요번에 날라가요. 그 다음에 경기도 당위원장이 도당위원장이 유희동인데 걔들이 유괴라 그러잖아요. 정치현실은 냉혹해요. 서울시당과 강남 외의 강북과 그 다음에 경기도는 당원들이 거의 존재가 없어요. 당원들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당원들이. 영남으로 가고 강남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남, 강남은 대부분 친윤계로 됐다 이거죠. 그럼 거길 뚫어야 되고 일반 여론들한테 또 지지력을 받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이준석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 현재 한참 불타고 있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제가 느끼는 바로는 이준석의 저 해괴망측한 짓과 철없는 짓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비호감이 많아요. 5060, 70들은. 미친놈이라까지 표현이 돼요, 지금. 2030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래 따라서 유승민이가 지금 하려고 그러면은 친윤계부터 정리를 하고, 전략을 제대로 잡고, 이준석에 깔짝대지 말며, 영남을 갖다가, 영남당원, 강남당원, 그거 제일 많으니까, 그 사람들을 공략을 해야 되며, 그게 힘들다면은 일반 여론전으로 가야 된다. 3070 아니에요. 당원 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5대5인가? 5대5인가? 그 당대표 경선이 5대5로 가죠? 5대5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여론을 또 해야 돼요. 지난 경기 경선 조사를 보면은, 경기지사 경선 조사를 보면은 유승민이가 당내에서 28% 얻었어요. 그걸 일반 여론 60%뿐이 못 얻었어요. 근데 김은혜가 당내 72%인가 얻죠? 요번엔 그게 좀 풀릴 것이다. 김학용의 농간과, 윤석열의 농간에 의해서 당협위원장들이 경기도지사 때 유승민을 거절하면 다 문장 걷는데 요번에는 그게 좀 풀릴 것이다. 보고TV가 보면은. 이건 전국 단위 당대표 선거고 또 국민들의 여론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도 쓸만한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 그게 유승민이다.
따라서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들이 유승민을 더 지지할 가능성이 많으며 그 다음에 당내도 지난 경기도지사 선거같이 경선같이 그렇게 꽉 걸어 잠그는 게 아니고 풀릴 것이다. 고고TV 생각은 그게 국민의 영혼이고 당심이 민심을 못 따라가는 사건이 요번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전략을 해야지. 이준석한테 얽히다가는 일반 국민연놀이 저거 뭐야? 저 올곧고 그래도 기본적인 보수 가치가 있고 전략이 있다고 생각한 기존의 기대주 유승민이가 어린애 밑으로 들어가네? 저걸 갖다가 지금 2030을 갖다가 편성을 하려고 그러네? 그건 기본적인 거야. 2030은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해요. 지금 이준석을 따라다니는 애들은 괴물화가 되고 있다고, 솔직히. 따라서 유승민이가 당대표에 나오려고 그러는 것은 지금 꿀뚝 같은 심정일 거예요. 제가 여기저기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 확실히 하고 나오라. 안 그러면은 또 휘말려 버린다. 주위 있는 사람들 말 제대로 들어라. 지난 경기지사에서 유승민 쪽에 붙어가지고 이상한 말을 한 애들을 듣지 말고 지난 경기지사에서 유승민한테 옳은 소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세력의 말을 들어라. 요번에 당대표 나와야 되며 정치를 하고 싶고 또 정치의 본분이 국민한테 봉사하는 거라면 유승민은 나와야 되며 그 봉사가 2030만 아니고 2030, 40, 50, 60, 70 전체 보수와 국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므로 전략을 잘 세워라. 유승민 측은 또는 유승민은 기존 친육에 마저 버리지 마라. 고고TV 같은 사람 버리지 마라 이 사람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유승민이 이번에 나오면은 될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간혹가다 언급을 하는데 그 유승민을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적에. 지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지가 살기 위해서 이승만도 박정희는 안고 나오죠. 희한하죠. 박정희는 쿠데타 세력이라고 하는 거야. 윤석열이 쿠데타 세력이니까. 그죠? 이승만도 갖고 나오고 김영삼도 갖고 나오고 김대중도 갖고 나오고 노무현도 갖고 나오고 유승민도 갖고 나와요. 준석이가. 그건 유승민 위하는 거 아니에요. 유승민을 잡아먹겠다는 거야 얘가 지금. 그리고 이명박도 안 갖고 나오죠. 이준석이가. 김대중 이래 그래도 보수에서 가장 괜찮은 정치인이 이명박이에요. 근데 안 갖고 나오죠 얘가. 친이계들이 지금 청와대 용콘대를 장악하고 친이계들이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살짝 갖고 나오는 게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이며 박근혜가 유승민을 탄압했고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 윤석열이가 자기를 탄압한다. 쉽게 말해 박근혜는 유승민을 탄압했고 윤석열은 나 이준석이를 탄압한다. 덩치시키는 거예요 얘가. 유승민과 자기를 덩치시키고 정권 저항 세력으로 자기가 덩치시키는 과정에서 유승민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자기가 독보적인 존재감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니 제가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준석과 유승민의 정치의 교집합과 공통점은 없다. 정치를 개혁시켜야 되면 보수를 개혁시켜야 됐다는 게 있었으나 이준석의 요번에 사태를 보면서 이준석과 유승민의 교집합은 없고 유승민은 유승민의 독자적인 길을 가서 국민과 당원들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일단 유승민은 그거 깔짝대지 마시라고. 유승민 씨 깔짝대지 마시고 질르려면 확 질르고 그 다음에 지금 자꾸 깔짝대지 말고 발 담글까 말까 하지 마시고 한 달 정도 더 참아보고 한 달 정도 당내 수습이 돼요. 이준석은 쫓겨나게 돼 있고 수습이 되고 전당대회 공고 나오면 그때부터 뛰어도 상관없다. 전당대회 공고나기 한 달 전에 뛰어도 상관없다. 3개월이나 남는다. 공고 전후로. 그때 뛰고 그 당시까지 세력을 확보해라. 자체적으로. 이준석이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라. 이준석이한테 기대다가 떨어지면은 유승민 당신은 진짜 골로 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